집단의 힘. 소외감이라는 생존 본능은 소외감이라는 생존의 본능? 계절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어느 다른 동물 집단과는 다르게 인간은 평생을 집단에서 적응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러다 보니 소속된 집단이 자신에게 내리는 평가가 본인이 내리는 평가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그 집단이 아무리 암시적이고 임의라도 어쩌다 같은 실험에 참가하는 사람 사이에도 대학 졸업식에 우연히 나란히 앉게 된 친구들 부모님 사이에서도 연착된 비행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승객들 사이에서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보내는 눈짓과 반응을 통해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 가늠할 수가 있다. 집단이 보내는 미묘한 눈짓과 표정, 숨소리와 대화 방식 등을 통해서 자신이 집단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가늠한다. 그런 세세한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자신이 사는 물의 pH의 농도에 반응하는 것처럼 자신과 집단 사이를 잇는 보이지 않는 생명줄의 강도에 반응하는 것과 비슷하다. 집단 생활이 아주 중요한 삶의 조건인 인간은 다른 이들이 자신을 따뜻하게 또는 차갑게 대하는지를 알아채는 심리의 기제가 발달했다. 다른 사람이 차갑게 대하면 우리는 소외감을 느낀다. 집단 괴롭힘이나 떠돌림 등과 같이 가해자의 의도적인 언어적, 신체적인 폭력만이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쳐다보지 않거나 자신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반응하지 않는 무행동으로 소외감을 느낀다. 무행동, 따돌림 등 하나는 상대방이 마음먹고 계획적으로 무행동을 하는지 아닌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요즘 종종 겪는 무행동 따돌림은 자신이 보낸 메시지 상대가 어떤 답도 하지 않는 것이다. 최초의 무행동 따돌림 연구는 최초의 연구한 미국의 심리학자 키플링 윌리엄스는 우연한 계기로 무행동 따돌림을 연구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 원반이 그에게 안 오고 다른 쓰레기만 가는 것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내가 셋이 있는 곳에 좀 떨어져 있어서 그런가 했지만은 내가 너무 못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었다. 이때 윌리엄스는 아주 불쾌했는데 이런 일로 자신이 왜 이렇게 기분이 상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윌리엄스는 관련 심리학 연구를 찾아봤다. 공격적인 행동에 관한 논문은 많았지만 무행동 따돌림을 다룬 연구는 전무했다. 이에 윌리엄스는 무행동으로 인한 소외감에 관한 연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장 흔히 쓰이는 무행동 따돌림에 관한 연구 방법은 공놀이 패러다임이다. 윌리엄스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험을 설계했다. 먼저 실험 참가자가 2~3명의 실험 도우미와 공을 주고받는데 처음에 공평하게 공을 주고받던 도우미들이 어느 순간에서 참가자에게 공을 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공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무행동 따돌림이 일어나는 이런 심리적인 반응은 무행동 따돌림에 당한 사람들이 작성한 선물 조사에서도 MRI를 이용해서 심리적인 고통을 측정한 실험에서도 일치했다. 왜 무행동 따돌림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일까? 자신과 말을 섞지 않거나 자신을 없는 사람 취급할 뿐 때리는 것도 말로 괴롭히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자, 그런데 무행동 따돌림은 소리치고 반박하기에는 너무나 사소한 행동처럼 느껴진다. 오히려 기분이 나쁜 자신을 자책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하지도 못한 채 꼼짝없이 당하는 수밖에 없다. 무행동 따돌림은 가해자들이 손 안 대고 코 풀기식으로 괴롭히는 행위 중에 하나이다. 경제적인 보상이 해결할 수 없는 감정. 윌리엄스 경제학자들은 무행동 따돌림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을 때 한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장담하는데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라 만약 무행동 따돌림을 당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면 고통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좋아할 거요? 윌리엄스도 그가 스리 흥미롭다고 생각해서 무행동 따돌림을 당할 때마다 경제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따돌림의 고통이 줄어드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시험 폭탄 패러다임으로 실험을 설계했다. 공대 실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험 폭탄을 한 명의 실험 참가자와 2명의 실험 도우미가 주고받는다. 폭탄을 받은 사람은 실험 참가비의 일부를 잃는다. 처음에는 폭탄을 서로 공평하게 주고받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참가자를 제외한 채 자기들끼리만 폭탄을 주고받기 시작한다. 공을 받지 못한 참가자는 경제적인 손실을 입지 않으므로 기분이 좋아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심리적인 불안감과 절망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돌림을 다루는 데서 느끼는 절망감은
본능적인 즉각적인 감정이기에 이성적으로 얻어내는 경제적인 이득에 따라 기쁨과 하는 별개이기 때문이다. 초등학생도 아닌 어른이 왜 이런 일에 상처를 받고 그래? 너도 그 사람들이 싫다면서? 그런 일에 안 불러주면 도리어 고맙지? 나 같으면 고마워라고 하겠는데? 라고 하면서 위로하는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기가 싫어하거나 증오하는 집단이 자기를 무행동으로 따돌린다면 고통이 과연 없을까?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윌리엄스는 온라인상에서 한 명의 실험 참가자를 두 명의 실험 도우미와 공을 주고받는 게임에 참가하게 했다. 그리고 그 전에 참가자에게 호주의 양대 정당인 노동당과 자유당, 소수당의 호주 백인 우월주의당에 대한 호감도와 지지도를 표시하게 한 다음 게임을 시작하게 했다. 참가자의 아바타 옆에는 자신이 지지하는 당의 로고가 표시되고 두 명의 실험 도우미의 아바타 옆에는 다른 당인 백인 우월주의 당의 로고가 표시되었다. 보통은 대학생인 참가자가 백인 우월주의상을 아주 혐오한다는 것 광주고 밖에 놀이를 하기 전에 행한 설문조사에서 이미 확인한 상태였다. 실험 결과 자신이 속한 정당 사람들에게나 다른 경쟁 정당 사람들에게 심지어 자신이 혐오하는 정당 사람들에게 무행동 따돌림을 당할 때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이 온라인상에서 행해지더라도 말이다. 상대가 자신이 싫어하는 집단이든 결과가 이익으로 이어지든 간에 따돌림을 인지하는 순간에 우리는 따돌림 본능적인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보면 본능적으로 입에 침이 고이는 것과 비슷하다. 음식이 눈앞에서가 아니라 텔레비전에서 맛있게 보일 뿐인데 입안에 침이 고이고 그 침을 삼키고 나서야 우리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듯이 말이다. 집단은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무기로 삼아 개인이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지향하게 한다. 사회 심리학자들은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성원에게 집단의 부정적인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사인으로서 성원이 집단의 일에 동조하고 집단을 위한 일들에 적극 참여하게 한다고 말한다. 저 소외감은 집단이 개인을 심리적으로 속고하는 데 쓰는 도구와 같다는 것이다. 만약에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집단의 효용이 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따돌림은 집단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비사회적인 개인에게 더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가설이 성립이 된다. 독일 사회심리학자 젤마 로드리즈 연구팀이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낮은 동조성으로 남의 말에 반대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낮은 성질성으로 전반적으로 매사에 게으른 사람을 무행동으로 따돌리겠다고 답했다. 실제 상황에도 동조성이나 흥미롭게도 아무리 호감도가 높아도 동조성이나 성질성이 낮은 사람들은 무행동 따돌림을 당할 확률이 높았다. 따돌림 경고와 인정 욕구. 인간은 집단과 자신의 경계를 혼돈한다. 이 때문에 자신이 집단에 속하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는 소외감은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감정이다. 소외감은 우리가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다. 인간은 아주 작은 따돌림 낌새를 보여도 따돌림 경고가 강하게 발동한다. 진화 심리학의 관점에서 원시 농경 시대에 따돌림 당하는 근본 원인을 찾지 않고 따돌림에 무덤덤하게 대처한 인간은 집단에서 해석되고 쫓겨나서 맹수에게 잡아먹혔을 가능성이 크다. 따돌림. 이렇게 따돌림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소외감에 민감하도록 진화했다. 민감하도록. 소외감은 인간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고독사가 원숭이들 사이에도 나타난다. 얼마 전 야생 원숭이를 상대로 한 연구에서 따돌림 당한 원숭이들이 그렇지 않은 원숭이들에 비해서 질병이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야생 원숭이 몸에는 서식지에서 주식으로 삼는 풀과 나무의 소화를 돕는 효소가 있다고 한다. 원숭이는 공동 숙식 공간의 침묵을 도모하는 그루밍을 통해 이 효소를 서로 나눈다. 원숭이들이 친하게 지내자 또는 늘을 아낀다는 표현으로 손가락에 자신의 짐을 묻혀서 상대의 털을 서서히 골라주는 것을 그루밍이라고 하는데 그루밍을 제한하는 것 그것을 줄이고 받아들인 것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초식동물은 집단에 속하지 못하면 보호식자의 소식이 되어 잡아먹히기가 쉽다. 많은 초식동물이 무리를 방패로 보호식자에 대항하는 보호막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 사실을 아는 듯 무리에게 있다는 동물은 죽을 힘을 다해서 자신의 무리에 합류하려 한다. 집단에 속하지 못한 사람은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데 그것은 사회적인 죽음, 사회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것과 같다.
사고를 당해서 신체적으로 고통받는다면 그 고통은 평생 기억이 된다. 마찬가지로 소외감으로 겪는 고통도 우리 뇌에 씻을 수 없는 고통으로 각인된다. 내가 20년 전 대학원 회의실에서 느낀 소외감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듯이 말이다. 인간은 집단에서 고립되었을 때 극심한 공포를 느낀다. 독방수감은 오늘날에도 최악의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다. 비사회적인 성격에 가까운 범죄에게도 독방에서 생활하면 정신과 육체가 현저히 약해진다고 보고된 바 있다. 자신을 봐주거나 자신과 이야기하거나 자신과 행동에 반응해줄 어떤 존재도 없는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무행동 따돌림을 당한 사람은 왜 자신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지 골몰하면서 그 일을 제일 먼저 자신에게 차지를 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직장 내 따돌림 피해자는 자신을 자책하면서 따돌림 당하기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고 한다. 종교 집단에서는 무행동 따돌림은 새로운 교훈이라 말을 잘 안 듣는 교인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도구로 쓰인다. 학교 친구 집단에서 무행동 따돌림은 새 친구가 이렇게요. 미운 오리 새끼 사람은 여기처럼 집단 안에서 확연히 미움을 안 받고 떠돌린다라면은 내치는 거 소외감. 누군가 무행동 떠돌림을 당하고 있다면 사회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 중에서 무행동 떠돌림이라 소유에 대한 불안감은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떠돌림이라는 것이 같이 사회적인 사람들이 누군가 당신에게 질맞지 않게 행동하더라도 여러 무행동 따돌림 연구에서 이유를 모르고 당하는 따돌림이 이유를 알고 당하는 따돌림보다도 괴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높았다. 사람 뒤에 자신을 따돌린지 이유를 알기라도 하면 따돌림 당하는 사람은 뭐라도 할 수 있다. 이유가 있어서 당하는 따돌림에는 자기가 그 이유를 없애면 다시 집단이 이뤄내리는 희망이 있다. 당신이 피해자라면 그리고 이유는 모르지만 집단이 자신을 싸늘하게 대한다고 느낌이 든다면 용기를 내어서 집단의 한 사람에게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좋다. 자, 따돌림이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후에서 개인의 성장과 집단의 성공을 결정짓는 조건은 어떤 집단이 더 똑똑할까? 5장으로 넘어가 볼까요?